멘토라의 좌우명, 현실에 충실해야 미래가 보입니다. 꾸준히 실천하겠습니다. 센 고등수학 상 1181번 점 A, B가 이 직선 위에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점을 그냥 스몰 a를 할까요? A점을 L 직선에 대입하시면 돼요. 그래서 A-3B 플러스 1은 0. 이게 우선 성립한다라고 했어. 그런데 이 직선, 이걸 M'이라 할게. M'이 항상 일정한 점 P, Q를 지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 L' 자리에, 이 L'에 하트 1을 대입할 거야. 그래서, 잘 보세요. 이건 A는 3B-1을 대입할 수 있잖아. 그래서 A 곱 X 빼기 B, Y는 2. 오늘 아침에 우리 고1 새벽 수업하는 친구들이 항등식에 관한 얘기를 했고요. 어제 고3 마지막 수업할 때도 이거 항등식에 관한 수업을 했고요. 이 전 수업할 때, 고3 수업할 때도 이 항등식에 관한 수업을 지금 연타석 지금 안타를 때리고 있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 녀석은 항상 성립하는데 뭐에 관한 항등식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B에 관한 항등식이 되는 거야. 숨은 그림 찾기. 왜? A, B라는 건 여기서 A, B는 직선 위에 있는 거니까 직선 위에 있다는 건 실수예요, 허수예요? 실수죠. 숨은 그림이지. 이건 모든 실수 A, B에 대해 성립한다는 말이 숨어 있어요. 알겠지? 그럼 B에 관한 항등식이 될 거고요. 그러면 상수를 찾아보세요. 상수 아니구나. 여기 상수 맞죠? 두 군데 있죠? 오케이. 그래서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상수가 되는 거야. 그래서 B의 개수 한번 찾아봐봐. 조기. 그래서 3X 마이너스 Y 이렇게 쓴다고. 그래서 B에 관한 항등식 또 적으시면 그 말 적으셔도 돼요. 그 표현 안 적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쓰냐면 상수 초록이가 0, 파랑이도 0, 만족하는 X는 마이너스 2. X가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6이 될 것이고 Y는 마이너스 6. 그래서 항상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을 지나는 직선이라고. 아시겠죠? 이렇게 얘기한다고. 이게 일종의 직선 방식이지.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P와 Q를 차를 물었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 답은 4. 2023년 6월 부산시 교육청 학력평가 30번 문제. 두 함수 fx, gx는 2차 함수입니다. y fx 그래프는 x축과 0,0에서 만난대. 그래서 0,0에서 만난다는 거나 0,0에서만 만난다는 건 완전 다른 영역입니다. 맞죠? 이런 중거리 형태를 간다는 얘기지. 아래로 볼록이거나 또는 위로 볼록 형태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런데 더해서 0 이상이 되는 해가 이런 타입이 나와야 돼. 그러면 fx는 2차 맞는데 gx는 몇 차인지 몰라요. 하여튼 2차 아니면 몇 차인지 모르겠어. 두 개 더했는데 2차가 될 수 있지만 1차가 될 수도 있거든. 근데 더해서 만약 2차가 된다면 이런 해가 나올 수가 없어요. 2 이상의 해가 나올 수 없잖아. 그래서 이 녀석은 이 부등식이지만 더했을 때는 1차 함수가 나와야 돼. 1차 함수가 0보다 크나 같은 게 어때? x는 2 이상이니까 이 녀석은 이런 직선이어야 되고 x 절편이 2가 되어야 돼. 그래야만 y 값이 0 이상인 부분이 어디다? 2 이상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렇게가 되는 거예요. 와우. 그럼 미뤄진다. 근데 fx 더하기 gx는 다시 얘기하면 1차 함수입니다. 그래서 다시 fx 플러스 gx는 최고차의 개수는 아직은 몰라. a 곱하기 요 2를 지나니까 인수는 x-2라는 얘기잖아. 그렇지, 그렇지. 이해되나요? 그러면 이 fx에서 이 fx는 0,0을 중근에 가지잖아. 그잖아요. 그러면 ax 제곱이라 쓸 수 있죠. 근데 문맥상 a는 이 그림에서는요 0보다 커야 된다는 거야. 이런 것도 찾아내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gx를 언급할 수 있겠네. gx는 뭐예요? 더 전개하면 ax 빼기 2a 빼기 ax 제곱이 되지. 그죠? a에 관한 2차 함수 맞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 두 개의 정보를 이용해서
fx 빼기 gx를 만들어낼 수 있어 없어? 에이, 만들어낼 수 있지. 우선 fx 빼기 gx를 만들어내 봐봐. 이거에서 이거 뺍니다. 그러면 2ax 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2a가 나오지. 이게 좌변이야 지금. 근데 우변 봐봐. 이걸 대입해서 풀 생각하지 말고 이게 의미가 뭘까? 자, 이걸 하나에 퉁 쳐가지고 이걸 빨간색 새로운 함수 hx를 만들어낸다면 이 녀석은 h1로 만들어내 봐봐. 이거 진짜 고3 수능에 나오면 됐지, 그지? 네. 이 녀석은 hx 몇 차 함수예요 지금? 2차 함수잖아. 2차 함수가 h1보다는 항상 크거나 같다라는 거야. x의 어떤 값을 대입해도 모두 칠 수 있죠? 항등식이잖아. 아, 항등식 개념 가지고 얘를 풀어버리면 h1 값이 어떤 값이다? 최소값이잖아. 네. 게다가 a 값이 양수인 거 확인했지? 네. 이런 모양이 되는 거예요. 맞지? 이것도 양수네. 아하, 이렇게 되면서 최소값이니까 x 이퀄 1에서 자, 그래서 이 녀석은 x 이퀄 1에서 최소값을 갖는다는 거야. 네. 맞죠? x 이퀄 1에서 최소값 맞나요? 네. 네, 이렇게 따지면 돼. 우선 이걸 가지고 근데 봐봐. 이 녀석을 가지고 이 두 개의 곱을 했을 때 실근이 같지 않다는 것은 자, 다시 fx 빼기 k가 0이 되면 안 돼. 동시에 gx 빼기 k도 0이 되면 안 돼. 이 말은 요 위에 건 y 꼴 fx랑 뭐랑 연립해? y 꼴 k를 연립했을 때 근이 없다라는 거야. 얘도 마찬가지지. y 꼴 gx랑 y 꼴 k를 연립했을 때도 근이 없어야 돼. 공집합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놓고 싶은 거예요. 맞나요? 이해되지? 자, 그러면 잘 봐. y 꼴 fx는요. 이 모양이잖아. 대충 그릴까요? 자, 그리고 gx가 자, fx는 그냥 고정이야. n은 몰라 돼? 몰라. 이거 우주할 거야. 자, 이렇게. 근데 gx는 언급을 조금 더 해줘야 됩니다. fx는 이렇게 0,0을 지나는 아래로 볼록 모양이 알겠어. gx는 이거 한번 봐봐. 여기 gx 있죠? 이거 다시 쓰면 gx는 마이너스 a를 묶어내면 x제곱. 잠깐만요. 뭐가 좀 이상하다. 자, 다시 잠깐만. gx는 마이너스 ax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2a. 뭐가 틀렸나? 잠깐만. 아하, 자, 큰 실수를 했어요. 똑같은 A가 아닌데, 그제? 자, 여기가 A가 아닌데. 에이, 참. A를 왜 잡았지, 저기를? 자, 미안. 다시. 여기서 다시 하겠습니다. fx 더하기 gx는 1차인 거 알겠어? 이까지는 맞아. 네. 그러면 더해서 1차가 나오게 하는 거야. 그럼 gx 바로 결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최고차의 개수가 없어지게 해줘야 되더라. 네. 그러면 마이너스 ax 제곱까지는 맞아. 뒤에는 bx 플러스 c로 잡아야지. 참나. 왜 이래 뒀지 이걸? 자, 여기서 우선 b는 0이 되면 안 되지. 네. 그래서 b 값이 0보다 크지. 기울기가 0보다 커야 되잖아. fx 더하기 gx 하면 1차가 나와야 되니까. 안 그래요? 더 해보세요. 이것도 두 개 더하면 이제 fx 더하기 gx 하면 bx 플러스 c가 나와야 되는데 b 값은 0이 아니면서 b는 또 0보다 커야 돼. 음수가 되면 이렇게 돼버리니까 0보다 크거나 같은 게 이런 해가 넣을 수가 없어요. 그렇네. 이렇게 써야 되는데. 맞죠? 그래서 정리하면 이 녀석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걸 계산할 거야. 그럼 bx 값이 마이너스 c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만족할 x는 마이너스 b분의 c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 이렇게 정리해야 요 2를 써먹을 수 있는데 맞지? 요 2를 써먹고 싶어요. 이 녀석이 2 그러면 c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2b가 나와야 되지. 맞죠? 오케이. 그래서 자 요거 축방정식 요거 설명했었지? 바로 갑니다. 이렇게 새로운 함수 fx에서 빼기 gx를 한 함수 값이 x 이퀄 1에서 최소값이 나와야 되잖아. 그래서 gx를 fx와 두 개를 차를 할 거예요. fx 빼기 gx 하면 뭐가 나와요? 새로운 함수는
좀 전에 hx를 뒀지만 바로 씁니다. fx에서 gx를 빼줄 거면 2ax제곱 마이너스 bx 마이너스 c인데 c 자리에 바로 대입합니다. 여기 바로 대입할게요. 여기가 마이너스 bx에다가 마이너스 2b가 되나요? 플러스 2b가 되지. 네. 아니죠. 플러스 2. 빼는 거니까 플러스 2b지. 그렇지? 두 개를 뺀 거니까. 네. 맞죠? 네. 오케이. 축방정식이 결정된 거잖아. 축방정식은 어떻게 결정해요? 2분의 두분의 합이잖아. 네. 두분의 합은 얼마야?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얼마 나오지? 2분의 1 곱하기 두분의 합은 2a분의 마이너스 b니까 플러스 b. 그래서 4a분의 b가 나오잖아. 그 녀석의 축방정식 1이어야 되지. 그럼 b는 얼마란 얘기야? 4a라는 식이 나온 거야. 맞죠? c는 마이너스 2b니까. 그러면 c를 a가 식으로 바꿀 수 있겠네. b 자리에 4a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8a가 되는 거지. 그래서 gx를 조금 적겠습니다. gx는 마이너스 ax 제곱이었고 이 녀석이었잖아. b 자리에 4a 대입하세요. c 자리에 마이너스 8a를 대입하면 이 함수 조금 그려볼게. 마이너스 a를 분배 법칙, 분배 x제곱 마이너스 4x 가로 닫고 마이너스 8a 완전적으로 바꿔. 그러면 플러스 4 마이너스 4 완전적 결합 법칙, 분배 법칙. 그래서 x 마이너스 2의 전체 제곱이 될 것이고 빠져놓으면서 마이너스 4a가 나오지.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이 녀석은 항상 어디 콤마 어디를 지나? 2 콤마 마이너스 4a를 지나잖아. 그런데 우리가 a가 얼마인지 구했지? a가 지금 양수란 거 구했었잖아. 그래서 우선 fx 그립니다. fx는 이렇게 그려지고 gx는 위로 볼록하면서 어디 콤마 어디를 지나냐면 2 콤마 음수. 그래서 마이너스 4a를 지난다는 얘기지. 가면서 이런 모양이라고. 자, 그런 후에 이 두 개 곱이 0이 되지 않으려면 fx랑 y = k가 만나지 않아내고 동시에 gx랑 y = k도 만나지 않아야 되니까 요 사이를 있으면 되지. 이렇게. 근데 요거 실근의 개수가 몇 개라고? 5. 그렇지. 5개가 되게 해야 되는 거야. 5개가 되려면 잘 보세요. 5개가 되려면 우선 k 범위는 나오지. 마이너스 4a보다는 커야 되고 0보다는 작아야 되겠지. 그렇지? 이게 5개가 되려면 수직선 위에서 해석해내셔야 됩니다. 녀석이 k축이 적고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쭉쭉쭉 간단 말이야. 그럼 마이너스 4a가 대충 어디쯤 있어야 정수 개수가 5개가 될까? 요쯤 만약에 있으면 요쯤에 마이너스 4a가 있다면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되잖아. 하나, 둘, 셋, 넷. 안 되네. 5개가 안 되네. 그렇지. 그럼 마이너스 5와 마이너스 6 사이에 있으면 어때? 만약에 요쯤 있다면, 그 사이에 딱 있다면 이렇게 되고, 맞죠? 요점이 지금 마이너스 4입니다. 정수는 하나, 둘, 셋, 넷, 5개. 그래서 마이너스 4a 범위, 요 끝범위입니다. 녀석이 마이너스 6보다 크고 마이너스 5보다 작아도 괜찮지. 근데 어디 이퀄이 붙어도 괜찮잖아. 어디 이퀄이 붙어도 괜찮아요. 그렇지. 마이너스 6에도 괜찮지. 왼쪽 끝에 어차피 구멍이 뚫렸거든. 마이너스 6에 딱 닿아도 이렇게 되어도 어때? 만족하는 건 마이너스 6은 포함 안 하고 그 사이에 있는 5개가 된다는 거지. 그래서 마이너스 4를 나눠. 그래서 a 범위는 4분의 5보다는 크고 작거나 같지. 4분의 6. 그래서 2분의 3보다는 작거나 같아. 자, 이 범위를 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자, 이제 거의 다 왔다. F22. 이 준식이는 F22는 오케이. A 곱하기 22의 제곱승. 그 다음 G22는 어디 갔어요? 여기 있다. GX가 여기까지 했었죠. 그제? 여기도 22 대입해봐. 대입하면 마이너스 A 곱하기 20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4A잖아. 자, A를 잠깐 묶어내면 이 둘은 합차 공식이지. 합 42, 차 2가 될 것이고 빼기 4가 있네. 요거는 84, 80. 그래서 80A가 되겠네. 여기도 80 곱하면 되잖아. 그래서 80A는 4분의 5에다가 곱하는 걸 계산 굳이 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서 80 곱하면 약분하면 40, 120. 최소값은 없고요. 최대값은 120입니다.
개념원리 고등수학 상 873번 교육청 기출 문제입니다. 선생님도 학교 다닐 때 내 친구들이랑 문제를 풀면 진짜 이런저런 풀이 많이 풀어봤던 기억이 나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근데 최선의 풀이는 좀 빠른 풀이는 더 좋은 풀이는 배운 걸 써먹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복습을 항상 강조하는 거야. 배운 걸 써먹는 게 제일 빨라요. 안 배운 걸 억지로 끼워 맞추면 시험 칠 때는 문제가 돼. 근데 시험 치기 전에는 뭐 이렇게 풀어 저렇게 풀어 관계없어. 시험 풀 때는 출제 의도 그리고 배운 거라서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는 사실 교육청 기출 문제는 이 교육과정 바뀌기 전의 문제예요. 지금은 이런 문제 넣을 수가 없어요. 교육과정에 반올림수 자체가 빠졌어요. 초등 수학이기 때문에 중등 수학에 아예 이 내용이 없고요. 2015년 전에는 있었어. 유한소수, 순환마디 그리고 반올림에서 뭐 되는 수, 반내림, 반올림 뭐 그런 게 있어서 다 사라졌습니다. 우선 풀어드릴게요. 소수점 아래 첫 번째에서 반올림 하면 5가 된대. 5가 된다는 건, 자, 초등 수학 할 때, 5에 있어요. 초등 수학. 잘 보세요. 정수들을 적어볼게요. 4, 5, 6. 이렇게 찍어볼게. 반올림에서 5가 된다는 건, 뭐 이상? 4.5 이상. 뭐 미만? 5.5 미만에 있는 모든 수는 소수점 첫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면 5가 되죠. 이게 반올림의 정의거든. 안 그래요? 그 말인 거야. 그러니까 B분의 A가 목적어지. B분의 A 범위가 이건 거야. B분의 A 범위는 4.5보다는 크거나 같고 5.5보다는 작다라는 거야. 네. 또 결정적인 힌트는 A와 B가 자연수라고 했잖아. 그런데 그럼 B를 곱해도 관계없겠지. 안 그래요? 이해되지? 근데 이왕이면 나는 2B를 곱할 거야. 자, 그 이유가 있습니다. 너 2B를 곱하면 얼마예요? 9B가 되지. 가운데 하면 부등 안 바뀌지. 그렇지. 2A가 되지. 부등 안 바뀌지. 11B가 되지. 이 의미가 뭐야? 자,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지. 잘 봐. 힌트가 여기 있네. 요거 써먹어야 돼. 있네. 그렇지. 이걸 만들어내고 싶어요. 그래? 그럼 2A 대신 5B 플러스 23을 대입할 수 있어 없어? 여기다가 초록이를 대입해봐봐. 5B 플러스 23. 괜찮나요? 그러면 전부 다 뭐에 관한 식으로 바뀌어버려? 그렇지. 지금 그 원리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한수 앞을 쳐다봐야 돼. 한수 앞. 두수, 세수까지는 너네들 우리 아직 제자들 입장에서는 힘들어요. 자, 그러면 B에 관한 식이니까 이거 하나 풀어야 되지. 자, 따로따로 어쩔 수 없습니다. 손을 좀 많이 갑니다. 5B를 넘기면 4B 값은 작거나 같지. 이거 정리 안 할 거예요. 그냥 그대로 놔둘게요. 이 녀석 니은식도 정리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5B를 휘리릭 넘기면 6B 값이 23보다 커야 되지. 결국 자연수잖아. 이걸 만족하는 자연수가 많지가 않아요. 봐봐. 샘 푸는 거 잘 봐. 4를 나누지 말고 6을 나누지 말고. 자, 이거 얼마예요? 4를 대입하면 16이잖아. 그러니까 5도 괜찮으면 5 괜찮네. 그러니까 자연수 B는 1, 2, 3, 4, 5까지 괜찮지? 맞죠? 요 밑에 건 성립하는 거야. 23보다 커야 되니까 4, 5, 6, 7, 8이잖아. 겹치는 게 뭐밖에 없어? 4 또는 5. 둘 다 괜찮잖아. 이렇게 그냥 풀자고요. 괜찮지? 이 부정방정식, 그냥 부정방식도 그렇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B가 4이면 A를 결정할까요? 4면은 20이 되고 20이니까 자연수가 안 되네. 5를 대입하면 25니까 48, A는 24가 되나? 그래서 A 곱 B는 10, 20, 120이 되나요? 오케이, 120 이렇게 쓰면 된다. 쌤, 근데 저는 그냥 네. 그 2A-5B는 23에 대입을 했거든요. 여기다가 그러니까 B가 1이야. B1부터 쭉 대입해서 풀었다. 그래도 괜찮지? 그런데 5 반올림하면 5 나오면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하나밖에 없잖아. 5밖에 없잖아. 그래. 그렇게 잘해도 괜찮아요. 그렇게 잘해도 저는 정말 잘한 거야. 여기 부정 방식이니까. 맞죠? 요건 나는 이 부등호, 이 반올림수에 대한 2A 범위가 주어져 있으니까 2A를 B로 바꿔서 B를 찾은 거고 B에 집중한 거고 여기는 이 자체의 부정 방정식 이걸 만족한 순서등이 얼마 없거든.
여기를 먼저 풀어가서 B분의 A까지 한꺼번에 결정되잖아. 그걸 대입해서 반올림수가 5가 되는 걸 찾은 거고. 근데 쌤은 순방향으로 푼 거고 역방향으로 푼 거지. 관계없어요. 잘하셨어요. 쌤 고등수학 상 878번 중학교 2학년 연립 1차 부등식 문제입니다. 한 판이 6조각인 피자가 있다고. 피자가 이게 한 판이 있는데 한 판은 몇 조각으로 쪼갤 수 있다는 거예요. 6조각으로 쪼개져 있는 거야. 아이고 이거 6조각으로 조각 피자로 쪼개져 있어. 자, 그림이 좀 비뚤어지만 알아는 좋겠지? 네. 오케이 이렇게 대충 찍을게요. 이렇게 해서 피자가 쪼개 있는 건데, 근데 봐봐, 기준을 학생을 잡을지 피자를 수를 잡을지를 잡으면 이 문제는 쉽게 풀려요. 학생 수를 몇 명을 잡을까? 학생 수가 만약에 뭐 별명이 있다 시작. 네. 그러면 별명이, 잘 보세요. 첫 번째 봐봐. 한 명이 3조각씩 먹으면 5명이 피자를 아예 먹을 수 없대요. 이걸 수학으로 쓰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준비된, 문제를 바꿔볼까? 준비되어 있는 피자의 개수는 몇 개일까요? 잘 봐. 부족하지. 다섯 명이 아예 못 먹잖아. 그렇지. 준비된 건 지금 한 놈이 하나, 둘, 3개를 먹잖아. 한 명이 먹을 수 있는 피자는 3조각이잖아요. 3조각. 네. 그러니까 준비된 피자 통째로가 아니고 조각 피자, 조각이랄까요? 조각 피자의 수는 3 곱하기 별 빼기 5잖아요. 이게 준비되어 있는 피자 수지. 잠시만요. 잠깐만. 선생님 이해가 아니 5명이 먹을 수 없지만 학생 수에서 더 먹겠지.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이 한 사람이 3조각씩 먹으니까 준비되어 있는 피자 수는 다 제대로 다 먹으려면 당연히 3별만큼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고. 네. 안 그래요? 조각 수가 3별만큼 준비되어 있어야 한 사람이 온전히 3조각씩 다 먹을 수 있잖아. 안 그래요? 그러니까 준비되어 있는 피자 수는, 조각 피자의 수가 바로 3 곱하기 별 마이너스 5가 돼야 되잖아요. 이걸 거예요, 이거. 이 기억의 의미를 이해를 하시라고요. 준비되어 있는 조각 피자의 수인 거야. 준비되어 있는 조각 피자의 수. 그러니까 5명이 못 먹었다는 얘기잖아. 학생은 별명인데.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자, 한 명이 2조각씩 먹으면 피자가 한 판 이하가 남는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야. 우리 벤치가 똑같은 거야. 벤치. 이렇게. 쭉 벤치가 이렇게 있잖아. 우리 교회 강당의 벤치라고 생각하면 되잖아. 요거는 벤치에 한 조각, 이게 한 명이 2조각씩 먹는 거야. 그러니까 2명씩 앉는다고 생각하면 되잖아. 2명씩 앉는 거야. 피자 한 판에, 피자에, 한 명이 지금 한 판 이하가 남되잖아. 한 판,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2명이 앉아가지고 피자를 온전히 다 먹은 거야. 근데 한 판 이하니까 한 판이 완전히 비어있고, 맞지? 그렇지. 조금 비어있고, 또는, 뭔 소리야? 그 다음은 다 비어있을 수 있잖아. 그래, 안 그래요? 아니, 이게 준비된 피자 위에 사람이 올라가 있다 생각하면 돼. 맞잖아. 이게 피자고 사람이 2명이 올라가 있는 거야. 이거 다 먹었잖아. 다 먹어 치운 거잖아. 근데 한 판 이하, 여기는 지금 사람이, 이거 피자는 요 사람 위에 못 앉았다는 얘기지. 맞잖아. 못 앉은 거야. 아예 그냥 여기는 꽉 차 앉았으면 이렇게 되면 다 먹은 거예요. 2명이 한 피자 다 먹으면 이거 완전 남은 거잖아. 6조가 남을 수도 있고 1조가 남을 수도 있고. 그렇지. 6쪽은 남을 수도 있고 1쪽은 남을 수도 있잖아. 아니 봐봐. 한 판이 남았다 했으니까. 봐봐. 한 판 이하가 남는. 그렇지. 한 판 이하가 남잖아.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학생이 별명이잖아. 그러니까 한 안에 조각. 봐, 2조각씩 먹으면 어때? 필요한 조각 수는 2별이지. 네. 필요한 조각 수가 2별인데, 맞지? 2별 먹어도 몇 개가 남아? 한 판 이하가 남는 건 조각이 한 조각 더 남을 수 있고, 한 판을 다 먹고 6조각이 남을 수 있다는 얘기라고. 한 명이 2조각씩 먹었다고. 피자 먹는다고 생각해. 그래, 얌얌얌얌 먹는다고 먹었는데, 하고 한 조각이 남은 거야. 이 남은 조각 수야. 한 판이야. 이건 한 조각이 남아도 어때? 한 조각이 남은 게 한 조각이라고. 한 조각이 남는데 어떻게 한 판이야?
아니 한 조각이 남아도 한 판 이하가 남잖아. 그래 이것도 뭐 이건 뭐야? 아, 여섯 장. 그래 여섯 다 남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아 식은땀 나네. 아 우리 초딩들 내가 진짜 뭐 말인지 알겠나? 이 중학교 문제 맞잖아 이거. 벤치에 앉는 사람 수랑 똑같은 말이잖아 이거. 그래서 이건 피자 뭐 어렵나 햄버거로 할까 그러면? 아 나 참. 그래서 이거보다는 크거나 같고 이거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딱 되지. 조각 피자의 수라고 생각하면 되잖아. 이해가 돼요?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거 푸는 건 생략하겠습니다. 이거 이해하는 게 어려워서. 이 푸는 게 어렵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맞지? 한번 고민해 보세요 이게. 고민해서 피자를 다 그려서 생각해봐도 괜찮아요. 맞잖아. 그러니까 이 조건은 학생이 별명이 있는데 5명이 아예 못 먹었다는 것은 준비된 피자 수는 이 피자 수면 5명이 아예 못 먹잖아. 이해가 되죠? 이 말은 별 빼기 5명이 먹었던 피자 수라고 생각해도 괜찮고. 그 다음에 이 빨간색 이 부분은 뭔데? 이 녀석은 그러니까 별명이 그러니까 두 개씩 먹었던 피자 수잖아. 총 피자 수인데 한 개가 남아 있어. 6조각 중에 이게 다 먹고 이렇게 있으면 요거 한 조각만 남고 다 먹은 거야 이렇게. 해도 이건 그러니까 한 판 이하가 남았다 생각하는 거잖아. 근데 요 두 개씩 먹었는데 6조각이 남았다는 건 다 남았어도 이거 온전히 한 판 남았다는 얘기잖아. 그렇게 생각하면 되잖아. 남아있는 남은 조각수라고 생각하면 되지. 알겠지? 딱 바꿔 얘기하면 준비된 피자의 조각수라 생각하면 되잖아. 이해되지? 그러면 이 문제를 푸는 건 어렵지 않을 겁니다. 쌤 고등수학 상 880번. 자, 처음 접하면 이런 문장 길이에 따라서 대부분 아이들이 수학을 아예 읽지도 못해. 그래서 내가 초강조하는 게 바로 직독직해야. 문장을 읽으면서 최대한 가장 심플하게. 그래서 우리 중학교 1학년 책에 해법이 나와 있는 게 도수 분포표, 히스토그램 기억나지? 문장을 표로 작성하면 한눈에 확 들어와요. 그래서 나중에 너네들 그 똑같은 원리로 나중에 너네들이 직장생활 하면 PPT를 많이 하지. 파워포인트나 문장이 진짜 긴 거를 압축해서 표로 작성하는 거. 그게 바로 너네들 해야 될 기업에 들어가면 그런 걸 해야 될 일들이야.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지금 연습을 조금씩 하세요. 알았지? 어려워 보이는 걸 직도 해석하는 거 갑니다. 문제는 다 봤지? P에서 Q까지 거리는 X라고 했어. P에서 Q까지 거리는 X 미터라고 했어. 자, 뭔지 알겠지? 네. P에서 그래. A에서 자 다시 봐. A에서 P까지 거리를 X 직독시켜 합니다. 또 A에서 Q까지 거리도 X. 자, 이해되지? 네. B에서 자 갑니다. 잘 보세요. from B에서 C까지 거리. 이까지 거리가 9. B에서 D까지 이르는 거리가 12. 오케이. 자, 갑니다. 그래서 P에서 C까지 거리. R은 몰라. 모르잖아. 별, A, 관계없어. 요것도 모르잖아. 하트 잡아. 자, 직독시키 한다. C점에 출발해서, 여기서 갑니다. Q로 갑니다. 맞지? from C, Q로 갈 때, 두 지점 P와 A를 한 번만 지나는 경우, 갑니다. 요 경우 기억에 대한 예고를 해봐봐. 어디로 가야 돼, 그러면? 그렇지, 별 더하기. X 더하기 X. 그렇지. 이해되나? 별 더하기 2X가 되는 거지. 경우, 자, 기억 끄지? 그 다음, B와 D. 다시 여전히 이거 하고 있다. C에 출발해가지고 Q로 가고 있는 거야. C에 출발해가지고 Q로 가는 건데 윗길 말고, 봐라. B와 D를 한 번만 지나야 되니까. 요렇게 통해서 from B에서 D 통해서 이렇게 가는 거잖아. 그래서 9 더하기 12 더하기 하트. 이 경우가, 보이지? 이번에는 두 지점 B와 A를 한 번만 지나는 거야. B와 A를 딱 한 번만 지나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돼? 이렇게 가야 될까? 아니면 C에서 B를 갔어. B에서 A로 갔다가 Q로 가야 될까? 그렇지. 이렇게 가야 되지. 이렇게 가면 왜 안 되지? 다시 봐봐.
만을 한 번씩 지나요. B랑 A 만을. 그렇지. 문장을 잘 봐야 돼. 그래서 국어가 안 되면 이게 그거 내가 안 돼요. 그래. 그럴 줄 알았어. 내가 똑같은 거거든. 나도 어릴 때 저랬거든. 어? 생각 진짜 그랬어. 진짜 농담 아니고 진짜 너무 스트레스 받았어요. 국어가 안 돼서 분명히 난 푼다고 제대로 푸는데 보면 이런 문장이 안 돼서 내가 틀린 경우가 진짜 많았어요. 그래. 두 지점 B와 A만을 지나잖아. B와 A만 지난다고. B와 A만. C에 출발해서 Q로 가잖아. 지금 C에서 Q로 가는데 B와 A만 통과하는 거야. 그 위키를 가면 P를 지나야 되잖아. 네. 안 된다고. 그래서 C, B, A, Q밖에 안 되잖아. 네. 알겠지? 그래서 9 더하기 요 길이를 지금 책에서 뭐라고 했어? 뭐, 네모랄까요? 네. 그래. 네모 더하기 X. 이게 전부 다 어떠하다고? 같아요. 같다라고 했잖아. 이게 직독직해인 거야. 음, 어때요? 네. 자, 그 다음 문장 구조 한번 보세요. 자, 갑니다. D에서 P. D에서 출발해가지고 P로 갈 때, 그죠? 네. 두 지점 Q랑 A를 한 번씩만 지나는 경우 갑니다. 색깔을 다른 색으로 해드릴게요. D에서 출발해가지고 어디로 간다고? P로 간다고. 네. 맞죠? 이 스타팅 포인트, 얘가 엔딩 포인트입니다. 네. 자, Q와 A를 한 번만 지난다고. Q가 있고 A가 있으니까 위로 갈 수밖에 없지. 네. 맞나요? 네. 하트 더하기 X 더하기 X. 그래서 하트 더하기 2X가 되는 거지. 네. 자, 그 다음 B와 C를 한 번만 지나는 거야. B와 C를 한 번만 지나면 밑에 길을 갈 수밖에 없지. 네. 그래서 12 더하기 9 더하기 별. 다음 두 지점 B와 A만을 꼭 한 번만 지난다고. 네. 꼭 한 번만 지난다고. 한 번씩 지나는 거니까. 그럼 어디로 가야 돼? 이렇게 가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래서 D에서 Q로 가면 안 되니까 지레 B, D, A, P 맞지? 스타팅 포인트에서 B를 통과해서 A 지나서 엔딩 포인트 P로 가는 거야. 그래서 12 더하기 몰라 더하기 X 이 순서대로 멀어진다 했으니까 거리가 커지는 거겠지. 이 니은과 기억을 풀어내실 수 있어야 돼요. 이 나머지는 산수예요. 네, 풀어드릴까요? 맞아. 자, 여기까지 맞지? 자, 그러면 생각을 좀 해야 돼. 모든 문자를 별로 바꾸든지 X로 바꾸든 다 바꿔야 돼. 근데 힌트는 있네, 이거. 모든 문자를 뭘로 바꾸란 얘기예요. X로 바꾸는 게 제일 편해요. 그럼 요 기억 시간 한번 잔잔히 찾아보세요. 하트를 X로 바꾸시는 방법은 뭐랑 연립하면 좋을까? 저거랑 저거랑 저게 뭔데 도대체? 그냥 댓글 안 댓글. 자, 여기 있는 그렇네. 제일 커랑 이것도 하나의 팁이다.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자, 이걸 별을 이 두 개를 연결 많이 한다면, 네. 자, 그러면 별은 어떻게 쓰실 수 있어요? 마이너스 2x 플러스 하트 플러스 21로 쓸 수 있죠. 네. 자, 그러면 이 가운데 거랑 잘 모를 때는 마지막 거 연결받는지, 제일 처음 거랑 또 마지막 거 연결받는지 이래저래 해보셔야 돼요. 네. 그럼 여기 있는 하트에 대해 정리를 좀 한번 더 해볼까요? 하트는 어떻게 쓸 수 있을까? 하트를 요거랑 연결해 볼까요? 네. 하트는 네모 더하기 x 9 소거 되니까 마이너스 12 맞잖아요. 좀 복잡하지만 별을 바꾸고 하트도 바꿔서 그러면 요 시간 봐봐. 요 식에다가 하트 자리에 요 위에 걸 대입할 수 있어 없어? 대입해 보세요. 네모 더하기 x 빼기 12 더하기 2x 가운데 할건 21 더하기 별 자리에 얘를 대입해. 괜찮죠? 네.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2x 플러스 하트 플러스 21 그 다음 이것도 마찬가지요. 12 더하기 네모 플러스 x라 둔다면 자 정리가 이쁘게 되나요? 저거에 하트 다시. 하트 다시 대입하겠다 그제? 네. 요거를 하트 자리에 요걸 다시 대입해봐. 요거 다시 그냥 바로 대입할게요. 네. 여기다가 자 요거 쓱쓱쓱 지우고 하트 자리에 빨간색으로 이렇게 이쁘게 대입해볼까? 그럼 나오겠네. 이 녀석을 여기 하트 자리에 대입할 거야. 네모 더하기 x 빼기 12를 대입하면 자 x의 간식이 바뀌어버리지. 이 녀석 정리하면 좀 많이 복잡다. 계산하면 뭐죠? 마이너스 2x x니까
마이너스 x가 되지. 네. 그래서 플러스 네모가 되고 요것도 계산하면 3이 되니까 24가 되나? 아니 9가 30. 30이 되네. 9가 되니까 30이죠. 산수가 안 돼. 네. 자, 그런 후에 네모는 사실 필요 없어요. 네모를 구할 필요가 없는 게 제일 처음 거랑 가운데 거 연립해버리면 네모가 소가 되거든. 다 똑같이. 그렇지. 네모가 이거 소가 되잖아. 가운데 거는 거 바로 풉니다. 앞에 두 개 푼다. 네. 그러면은 3x 빼기 12가 작죠? 마이너스 x 플러스 30보다. 네모 없애고 시작할게. 네. 넘기면 4x, 40. 넘기면 42. 맞죠? 우선 그대로 놔둬. 예, 그대로 놔둬. 그 다음 가운데 거랑 마지막 거 연립해봐. 정리하면은 네모 소거하자. 마이너스 x 플러스 32 작아야 돼. 12 플러스 x보다. 네. 2x를 넘기면 2x는 커야 돼. 넘기면 18보다 커야 돼. 그럼 x는 9보다 크다는 얘기지. 네. 이거 나눌까? 이건 2분의 21이네. 이게 10.1이네. 10.5. 그래서 수직선 위에 표현한다면 9보다 크고 2분의 21보다 작은 자연수는 뭐가 있어요? 10밖에 없나요? 10. 그래서 x는 10 이렇게 쓰시면 돼요. 센 고등수학 상 886번 부등식이지만 함수 그릴 겁니다. 우변, 좌변 따로 그릴 거예요. 우선 좌변에 집중할 거야. 근데 절대값 안의 값이 0되는 x값 기준 어디지? 마이너스 1. 그렇지. 마이너스 1과 1을 기준해서 퐁당 돌을 던져서 누나 몰래 맞춰버려. 자, 그래서 기억이, 니은이, 뒤끝이 자 쪼개서 보겠습니다. 기억일 때 기억이 이랬으면 안 되지. 수학을 하는 사람이 한글로 쓰면 어떻게?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y1이라는 함수를 그릴 거야. 첫 번째 함수는 음수지. 음수네. 그래서 양수가 되기 위해서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것도 마찬가지야.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 그래서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 자, 경계점 두 개가 나오지. 하나는 어디였어요? 마이너스 1과 그리고 하나는 1입니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첫 번째 함수는 기울기 마이너스 3 y절편 마이너스 1 고정. 그리고 구멍을 뻥 뚫어 놓겠습니다. 하지만 x가 마이너스 1일 때는 함수 값은 2를 지나겠지. 이렇게 지나는 거예요. 두 번째, 자, 니은 범위 마이너스 1 이상 1 미만일 때는 적당한 0을 대입한다 생각하면 양수네. y2는 0을 대입하면 음수네. 그래서 마이너스 x 플러스 1 0을 대입하면 양수네. 그래서 2x 플러스 2 정리하면 x 플러스 3 기울기 1 y절편 3 대충 이렇게 그릴게요. 아니요. 뭐 틀렸어요? 제가 아, 1일 때는요. 4를 지나네. 1,4 여기 y2입니다. 세 번째 D급 범위 x가 1 이상일 때는 세 번째 함수 자 2를 대입하는 생각해 보세요. 양수네. 그래서 x-1 더하기 2x 플러스 2가 나오지. 계산하면 3x 플러스 1이 나옵니다. 그래서 까만색 함수랑 기울기는 반대. 이렇게 지나지. 1일 때는 또 4를 딱 지나네. 이 초록색은 여기 메옵니다. 1,4를 여기 y3인 거지. 그잖아요. 그런데 이 좀 크게 보신다면 이 좌변 함수와 우변 함수를 비교했을 때 우변 함수가 항상 크거나 같은 거예요. 해가 존재하는 거예요. 잘 봐야 돼. 이것도 국어가 돼야 돼. 국어가 돼야 돼. 국어. 우변 함수는 상수 함수잖아. 맞죠? 잘 보세요. 좌변 그린 거야. 좌변에 꺾임이 있는 뾰족점이라고 부릅니다. 첨점이라고 부르는데 뾰족점이 두 개 있는 건데 우변 함수는 상수 함수잖아. 이렇게 그림을 그린다면 만약에 이렇게 되면 존재하네요. 하지? 더 올라가는 거 당연히 성립하지. 쭉 내려와서 여기 마이너스 1,2에 닿아도 하잖아. 같은 경우는 존재하니까. 같아지게 하는 x값은 마이너스 1 하나 존재하잖아. 또 내려가면 안 되지. 이렇게 되면 이 좌변 함수가 무조건 크거나 같잖아.
우변이 크거나 같은 게 존재하는 게 해가 존재하기만 하면 되니까 그중에 최소값은 2. K 범위를 적어낸다면 K 범위는 2보다는 작거나 같으면 되지. 아, 야속네. 그래서 제일 작은 K 값은 2. 쌤 고등수학 상 1109번 문제입니다. 세 도로가 만나는 지점을 각각 A, B, C라고 해서 직각이 되면 삼각형이 되겠네. 왜요? 조절되어 있네. 2루트 2 4 변의 B는 1대 1대 루트 2. 알겠지? 그런데 A 지점을 출발해서 C 지점을 가는 시속 루트 2 속력으로 걷는다고 했잖아. 맞나요? 그러면 만약에 이 녀석을 시속이랬으니까 t 시간 후 그 상황을 바로 좌표평면에 올리겠습니다. 아직 원점을 안 잡았지만 원점은 아무 데나 잡아도 관계없어요. 그건 의미가 없어요. 별 의미가 없어. A 출발해서 t 시간 동안 간 거리는 얼마예요? 이만큼 간 거리는 이 정도 갖다 치자. 이걸 뭐 A 프라임이랄까요? 간 거리만 따진다면 얼마예요? 그렇지. 루트 2t만큼 간 거잖아. 그죠? 이점 좌표는 간 거리만 따진 거예요, 우선. 그 다음, 승우는, 미나는 이제 끝났고요. 승우는 C점을 시작해서 시속 2km, 맞죠? 2km로 간다고. 그러면 간 거리만 따지면 얼마예요? 그렇지. 이걸 C 프라임을 할까요? 이 녀석 간 거리는 2t가 되는 거야. 뭐 당연한 얘기지, 그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원점을 그냥 기준되는 수를 직선을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X축, 저렇게 Y축으로 잡고 싶어. 오케이. 그럼 좌표화 시켜주겠네. 잘 보세요. A점 좌표는 요 A 프라임점, 요 이점, 이 점을 표현 알고 싶어. 그럼 봐봐. 이렇게 수직을 떨어뜨리면 이 점을 H를 한다면 여기 2루트 2니까 이건 2가 되고요. 여기도 2가 되지. 그 점 A 좌표는 2,2라는 일사분면 위에 있는 점이라고 쓸 수 없어. 다시 그러면 A 프라임 점은 어떻게 계산할 수 있어? 봐봐. 다시 직각이 되면 삼각형이잖아. 뭐 방법 여러 가지 진짜 여러 가지가 있어. 1대 1대 루트 2잖아. 이거 t고요. 얘는 t잖아. 그러니까 A 프라임의 x 좌표는 요 h점 2,0에다가 다시 t를 더하는 거니까 어떻게 쓸 수 있어요? 2 더하기 t, 그렇지. 요건 빼면 되잖아. y 좌표에서 루트 2t를 빼면 되니까 2 마이너스 루트 2t 쓰면 어때요? 이런 것도 좀 낯설죠. 안 해서 그래. 해보면 되게 쉬워요. 2 빼기 t. 아이고. 어려워요. 이렇게. 부끄럽다. 쉽다 해놓고 부끄럽다. 틀리고 막. 참나. 자, 그 다음에 C 좌표는 지금 이게 4,0이잖아. 근데 초록점 감, 이 C 프라임, 요즘은 점 좌표는 2t만큼 거꾸로 간 거니까 4-2t, 0으로 쓰면 어때? 이 끝인 거야. 이해되지? 두 사람이 동시에 출발했잖아. 그 두 사람이 사이에 직선의 거리 최소값이니까 A 프라임과 C 프라임 생각하면 되겠네. 그러면 A 프라임, C 프라임 거리. 그럼 점과 점수의 거리지? 자, X 좌표의 차의 제곱. 차 하면 3t. 맞죠? 이해되지? t. 3t 맞죠? 3t에다가 얼마라는 거야? 빼기 2가 돼? 플러스 2가 되나? 빼기 2인가요? 이거 제곱. 그 다음 y 좌표의 차의 제곱. 2 마이너스 t 제곱이면 근호 안의 값을 그냥 나중에 이대로 해석할 수 있을 건데 근데 근호 안의 값을 그냥 fx를 하자. ft를 하자. 전개하면 9t 제곱, t 제곱, 10t 제곱, 마이너스 12t, 마이너스 4t니까 마이너스 16t, 상수 4, 8. 이거 삐딱하게 노노. 식을 묶어내면 t 제곱 마이너스 10분의 16이니까 5분의 8t 가로 닫고 플러스 8. 완전 제곱 바꾸려면 t 개수 절반 25분의 16 빼기 25분의 16 완전 제곱이 되지. t 마이너스 5분의 4 전체 제곱에 10배를 한 거야. 빠져놓으면서 얼마예요? 5분의 32 더하기 5분의 40. 그래서 이 녀석은
아래로 볼록하면서 t 좌표는 5분의 4. 그 다음에 5분의 8이 되나? 아유, 참나. 자, 그래서 t가 5분의 4일 때 최소값. 자, 다시 미니멈 값만 계산한다면 루트 5분의 8. 그래서 유리와 5분의 얼마예요? 2루트 10이 되나요? 맞지? 네. 루트 8은 2루트이니까 루트 5 곱해버리면 되잖아. 네. 그래서 음. 킬로미터라는 표현을 쓰셔야 돼요. 음. 그러니까 얼마일 때? 5분의 4시간 후에 최소 거리는 5분의 2루트 10. 센 1105번 문제. 자, 삼각형 OAB는 그냥 고정이야. 그런데 각 A 보이죠? 자, 주인공은 삼각형 ABC입니다. 삼각형 OAB 이게 주인공입니다. 고정이잖아. 네. 그런데 이 각 A 각의 외곽 요거 보이죠? 요즘 편의상 D를 잡을게요. 네. BAC를 우리는 각 A의 외곽이라는 표현을 쓰거든. 네. 그 각 A의 외곽 이등분선을 쭉 그었을 때 OB 연장선을 교점을 또 실어 잡았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요건 증명해내셔야 됩니다. 지금은 이제 바로 할 겁니다. OA 대 AB는 뭐 같다? OC 대 BC와 같지? 증명해줘야 되나? 해줄까? 바로 해야 되겠나? 네. 몇 번 증명했잖아, 그지? 요즘 대세가 내각의 이등분선이에요. 근데 예전에는 또 외곽의 이등분선이었어. 패턴이 자꾸 돈탄다. 이건 이 하나만 내도 중학교 내용은 전부 다 알아야 돼요. 좋은 문제입니다. 자, 그럼 읽어봐봐. OA는 고정이잖아. AB도 그냥 고정이야. 이 두 상수가 돼요. 헉, 끝났네. 점과 거리할까? 이 OA는 얼마야? 이게 지금 3,1이니까 맞아. 루트 10. 계산 빠르네. 이 BC는 되게 빠르네. 맞네. 어떻게 알았지? 맞네요. 1, 그 다음에 2제곱이니까 루트 5. 그 변의 B는 2대 1이잖아. 네. 보세요. 2대 1이라고. 2대 1이라고요? 맞아. 루트로 나누면 2대 1 맞잖아요. 2대 1 틀렸나요? 2대 1 아니야 하면 미안. 루트 2대 1 하면 루트 5로 나눴으니까. 루트 2대 1. 미안. sorry. 그래서 이 길이와 이만큼 길이 비율이 루트 2대 1이라는 거지. 그런데 그럼 C점을 다시 읽으면 선분 OB를 루트 2대 1로 외분하는 점이 C죠. 네. 자, 한글 안 돼도 되겠죠? 네. 그렇지. 자, 그러면 뭐 오랜만에 공식 써줄까? 아니면 그냥 비례식으로 해줄까? 공식 합니다. 자, 외분이면 어떻게 써? 루트 2 마이너스를 적고 루트 2 마이너스를 적고 뒤에 걸 앞에 적습니다. 자, 선분 OB를 루트 2대 1로 외분하는 거거든. 그 뒤에 있는 B의 X좌표 2를 앞에 적고요. 네. 앞에 있는 X좌표 0 할 때 0을 뒤에 적는 거야. 이게 X좌표지. 네. 루트 2 마이너스를 루트 마이너스를 적고요. 뒤에 있는 Y좌표 B의 Y좌표를 앞에 적고요. 앞에 있는 1.5의 Y좌표 0을 뒤에 적으시면 돼요. 그걸 정리하면 루트 마이너스 1 분의 녀석은 2루트 2. B는 마찬가지야. A와 B 다 구했네? 이건 마이너스 루트 2가 되겠네. 그래서 A와 B의 합을 물었네. A 더하기 B는 분모는 똑같네. 루트 2 마이너스를 적고 분자는 그냥 루트 2가 되네. 실수화, 유리화. 똑같이 곱하면 분모는 1이 되고요. 분자는 2 더하기 루트 2. 센 고등수학 3 1098번 문제입니다. 자, ABC 좌표 삼각형 ABC에서 이게 최소화하는 삼각형 P가 무게중심을 보이라고 했어요. 이 P가 내부에 있는지 외부에 있는지는 자체도 몰라요. 그래 안 그래요? 네. 그렇죠? 외부 내부란 말도 없단다. 그냥 편에서 외부로 찍어볼까요? 관계없어. 표 여기다 쳐도 관계없어. 네? 끝나갑니다. 결국 준식이는 이겁니다. 이 녀석이 준식이에요. 자, 준식을 빨간색으로 표현해 드릴게요. P의 제곱. 이 점 좌표를 그냥 편의상 x, y를 한다면 P의 제곱은 x 좌표 차의 제곱이니까 x 빼기 x1 전체 제곱 y 빼기 y1 전체 제곱 PB 길이 제곱도 마찬가지지. x 빼기 x2 제곱 y 빼기 y2 제곱 더하기 PC 길이 제곱도 마찬가지지. x 빼기 x3 제곱 더하기
y 빼기 y3 제곱인 거지. 네. 결국 정리하면 x제곱, x제곱, x제곱. 그래서 3x제곱 마이너스 2배 2x1 마이너스 또 마찬가지죠. 2x1x잖아. 네. 맞죠? 그래서 바로 묶어냅니다. x1 더하기 x2 더하기 x3 곱하기 x까지 어때? 조금 복잡하지만 자 따라오지? 네. 상수는 조금 놔두고 y 제곱 한번 보세요. 역시 3y 제곱이고요. 전개하면 마이너스 2y1y 마이너스 2y2y 마이너스 2y3y잖아. 안 그래? 똑같은 느낌으로 마이너스 2 묶어내면 y1 플러스 y2 플러스 y3까지 그리고 y까지 묶어내면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상수 좀 마찬가지죠. x1 제곱, x2 제곱 뭐 많아. x3 제곱, 그 다음 y1 제곱, y2 제곱, y3의 제곱이잖아. 네. 자, 그래 놓고 완전적으로 바꿀 거야. 3을 묶어내고 3배 x제곱 마이너스 3분의 2x1 더하기 x2 더하기 x3 곱 x 이 녀석에다가 x 개수의 반의 제곱이 필요하잖아. 네. 반이면 약분되고 3분의 x1 더하기 x2 더하기 x3에 이게 제곱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9분의 이게 필요하지. 맞죠? 아직 없던 거니까 빼기 9분의 x1 더하기 x2 더하기 x3의 전체 제곱이 될 것이고 가로 닫아버려. y도 똑같은 느낌이다. 그제? 우선 x부 정리를 조금 할게요. 원리는 똑같기 때문에 자 x 정리합니다. 이만큼 완전 제곱이 되지. 그럼 3배 x 마이너스 3분의 x1 더하기 x2 더하기 x3 전체 제곱 완전 제곱이 됐지. y도 마찬가지지. 2 묶어내고 y 개수의 절반 개수 정리하면 3배 y 빼기 3분의 y1, y2, y3의 합의 전체 제곱까지. 좀 크게 봐라. 크게. 안 그래? 뒤에는 필요 없지. 상수, 네. 하트. 정리하면 해. 뭐 시간 낭비지 그걸. 시간 낭비. 결국 잘 보세요. 최소가 되게끔 하는 거랬잖아. 그럼 이 근호 안의 값이 얼마가 돼야 돼? 0. 이 근호 안의 값이 얼마가 돼야 돼? 0일 때 최소값을 갖잖아. 결국 x값은 바로 3분의 x1, x2, x3. y도 마찬가지지. 이 점 P는 이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에 갈 수밖에 없다는 거지. 알겠지? 개념원리 기준에서 풀린다면 이 점 P가 삼각형 내부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외부에서도 결국 내부로 들어와서 심지어는 무게중심과 일치할 때 뭐가 된다? 최소가 될 수밖에 없다고 증명하실 수 있어야 돼요. 물론 그 근거 중에 하나가 서술형이 나왔다 친다면 이 뭐의 제곱은 이 자체는 0 이상이거든. 실수 제곱이 0 이상인데 만약에 0이 아니라면 0보다 더 커져버리잖아. 그 최소가 될 수 없지. 그 최소가 되는 건 이 근호 안의 값 0일 때 라고 설명하실 수 있으면 돼요. 그 근거가 어떤 수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얘기하시면 되는 거고. 센 고등수학 3 1085번 정삼각형 우선 ABC에 변 BC 위에 한 점 P를 잡았어. 자, 이것도 이 녀석도 사실 좌표 평면 위에 올리면 편해요. 걔가 내분까지 있으니까. 자, 우선 정삼각형을 한번 그려보자. 이렇게 그려다 치자. 그래? 삼각형 ABC가 있다 쳐봐봐. 뭐 아무데나 잡아도 괜찮아요. A, B, C를 잡는다면 오케이. 그러면 이 녀석을 좌표 평면 위에 올려버릴게요. 자, 위에 올려놓고 시작할게요. 열어놓고면 여기 이렇게 잡아도 괜찮아? 여기 잡아줄까? 관계없어. 여기 잡자 그냥. 괜찮지? 오케이. 그럼 아까처럼 점 좌표를 표현할 수 있어야 돼. 거의 바로 나와야 된단다. 이 C점 좌표를 그냥 특별한 말이 없지. 이건 2별 콤마 0을 잡을게. 이 0,0을 잡고요. A의 X 좌표는 딱 절반이니까 별이 되겠지. 같은 거리. 변의 길이 B는 1대 루트 3대 2가 되잖아. 그래서 루트 3별이 이런 2별이 되잖아. 그래서 점 좌표는 별 콤마 루트 3별 거의 습관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잡으면 돼. 자, 익숙해지면 되게 쉬워요. 자, 우선 뭐가 최소가 되게 하려면 이 녀석이 최소가 된다고 했잖아. 그러면 A에서 P까지 거리 제곱은 어떻게 쓸 수 있어요? AP 길이 제곱은 지금 P가 어디 있는 거야?
BC 위로 움직이는 거니까 네. 이 좌표를 그냥 뭐 하트 콤마 0 잡자. 그래서 A에서 P까지 거리의 제곱은 X 좌표의 차의 제곱이잖아. 그래서 별 빼기 하트 제곱 더하기 Y 좌표의 차의 제곱이니까 3별 제곱이 되지. 네. 더하기 PB 길이 제곱은 마찬가지야. B에서 P까지 거리 제곱이니까 바로 하트 제곱이 나오네.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전개 한번 해볼까요? 별 제곱 마이너스 2별 하트 플러스 하트 제곱인데 요 뒤에 또 있으니까 그렇지. 2하트 제곱이 다시 나오잖아. 끝났네. 어떻게? 이건 좀 복잡해 보이지만 별에 관한 2차를 간주해볼까? 그거 좋았어. 그러면 4별 제곱인데 4를 바로 묶어낸다? 그럼 별 제곱 마이너스 2분의 하트 곱하기 별 가로 닫고 자 여기까지 따라오지? 네. 혹시 틀렸나? 맞죠? 별 개수의 반의 제곱 반이면 4분의 하트 전체 제곱 없던 거니까 빼기 16분의 하트 제곱 결합법칙 완전 제곱 그럼 4배 별 마이너스 4분의 하트 전체 제곱이 될 것이고 빠져놓으면서 마이너스 4분의 하트 제곱 통분 정리하면 4분의 8 하트 제곱 네. 그래서 4배 자 별에 관한 몇 차 함수로 간주했어 우리 지금 2차가 돼버리니까 이건 4분의 7 하트 제곱이 되지. 네. 그렇네. 그래서 이건 최소값이 되는 것은 꼭지점. 그래서 4분의 하트 콤마 4분의 7 하트 제곱이 되겠네. 네. 그래서 만족하는 별값이 4분의 1 하트일 때 최소값 AP 거리는 4분의 7 하트 제곱인 거야. 이 문제도 하나 문제가 나오지. 자, 근데 한 번 더 꼬아놨어요. 자, 거의 다 왔다. 점 P는 선분 BC를 어떻게 움직인다고? 내분한다 했잖아. 그러면 이거 한번 보세요. 이 의미는 사실 4별은 하트와 같은 거지. 네. 맞죠? 이만큼을 하트로 뒀는데 이 거리는 여기에 있는 별 길이의 4배와 같다고. 이 의미가 뭐지? 도대체 이 의미가 뭐예요? 보세요. 지금 이 녀석은 대로 그러니까 이만큼 거리는 얼마라고? 4분의 1 하트라고. 네. 맞죠? 이 가지 거리를 하트로 바꾸면 하트로 바꿔 쓸 수 있잖아. 안 그래요? 근데 B에서 P까지 거리가 하트니까 이 거리만 따진다면 아. 4분의 3 하트가 되는 거지. 맞잖아. B에서 P까지 거리가 하트였으니까 요 거리가 어차피 별이었는데 별 자리에 4분의 하트가 되니까. 맞죠? 네. 이해되나? 네. 예. 그래서 이건 1대 길이만 따지면 3이 되는 거야. 네. 맞아요. 요 4분의 1 하트고 요 길이만 따지면 4분의 3 하트잖아. 네. 길이만 따지면. 이해되지? 그래서 봐봐. 이제 이해되나? 점 P는 선분 BC를 몇 대 몇으로 내분하냐고. 그럼 봐봐. 이 거리는 얼마야? 이 거리는 얼마야? 4분의 1. 그렇지. 이거 봐. 지금 이건 전부 다 우리 하트로 바꿨으니까 요 다시 봐봐. 별 자리에 4분의 1 하트를 대입하면 요 점 좌표를 2배 주면 되나? 2분의 하트가 되잖아. 이 점 좌표가 2분의 하트인 거야. 2분의 하트. 네. 그럼 이 거리는 얼마냐고. 마이너스 1. 잠깐만. 그럼 좌표가 좀 안 맞다. 네. 잠깐만요. 틀렸나? 이게 틀렸나? 별은 잠깐. 아이고 틀렸네. 그래 뭐지? 엉망진창이 됐네요. 아이고 완전 작업 잘못했다. 이런 어. 이거 뭐야? 이거 아. 아니 맞는데? 네? 아니야? 아닌데? 뭐가 틀렸나? 잠깐만. 집중이 완전 엉망이 됐어요. 저게 2분의 하트 아니에요? 저 빨간. 반의 제곱이죠? 아니네. 4분의 하트 맞는데. 잠깐만요. 잠깐만. 뭐가 틀렸어? 별 제곱. AP 길이 제곱인데 AP 별 빼기 하트의 제곱. 이 녀석 제곱이 맞죠?
네, 맞고 맞아요. BP 길이 제곱이니까 하트 제곱 맞고 아이 뭐 틀렸어. 음, 정리하면은 맞는데. 맞는데? 네. 그 거리가 이렇게 안 맞아. 아, 4분의 1 하트고 여기까지가 4분의 하트고 여기까지 하트니까 하트가 되려면 4분의 3 하트 맞죠? 이 거리는 네. 틀린 거는 자 보자. 없는데. 이 거리는 지금 하트잖아요. 네. 그럼 지금 요만큼 여기 지금 우리가 2별로 잡았지만 이게 별자리에 4분의 하트를 대입하면 이 점이 2분의 하트지. 그러니까 이 거리면 하트고요. 더해서 2분의 하트가 될 수가 있나요? 2분의 하트에다가 뭘 더해야 되게 되나? 마이너스 2보다. 그렇지. 마이너스 2분의 하트가 되면 음수가 되잖아. 그죠? 근데 하트가 음수면은 되는 거 아니에요? 좌표는 지금 우리 0을 잡았는데 잠깐만. 자 잠깐만. 자 과감하게 여기서 그러면 지금 별 다시 생각이 꼬이네 또. 근데 자 안 될 이유가 없어. 바로 바꿔서 이번에 하트에 관한 2차로 풀자. 왜 안 풀리지? 풀려야 되는데 하트에 관한 2차로 풀면 자 다시 이 하트 제곱 마이너스 2별 하트 이렇게 푸는 게 맞기는 한데 플러스 4별 제곱이잖아. 그러면 이 하트를 묶어내면 2만 묶어내면은 하트 제곱 마이너스 별 하트 개수의 반의 제곱 마이너스 2분의 별 전체 제곱 없던 거 빼기 4분의 별 제곱이 될 것이고 플러스 4별 제곱이 되잖아. 완전 제곱이 돼서 2배 하트 빼기 2분의 별 전체 제곱이 되지. 그럼 빠져놓으면서 마이너스 2분의 별 제곱이 되고 통분 정리하면 2분의 8별 제곱이 되잖아. 그럼 풀려야 되는데 자 이렇게 하면 풀리네. 좀 전에 뭐 틀렸지? 2분의 7별 제곱이 되지.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꼭지점 좌표가 지금 2분의 별, 2분의 7별 제곱이 되잖아. 그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하트 값이 우리 지금 P점 좌표였잖아. 딱 절반 위치. 맞죠? 이 지금 별에 해당하는 절반 위치. 이 정도 적당히 갔을 때 이 점 좌표가 지금 뭐가 되냐면 2분의 별이 되는 거지. 맞아. 이게 원래 A였잖아. A란다. 하트였잖아. 하트가 뭐와 같다고? 2분의 별일 때. 하트가 2분의 별일 때. 맞죠? 이 정도 위치인 거라고. 여기 지금 안 돼요. 요 위치네. 이해되죠? 아, 그래 3대 1이 아니네. 내가 생각을 잘못했네. 1대 3이 나오겠네. 맞네. 이 점 P가 여기 있으면 어때요? 그죠? 아, 좌표를 잘못 찍었네. 그지? 맞나요? 그럼 이 거리는 2분의 별이 되고 이 거리는 2별에서 2분의 별을 빼면 되니까 2분의 3별이 되겠네. 맞죠? 거리만 따지면 2분의 3별. 이 거리만 따지면 2분의 별. 그래서 몇 대 몇으로? 그렇지. 1대 3으로. 1대 3으로 내분되는 점 P에 도달한다고. 그때 최소가 되는 거지. 안 그래요? 그래서 서로 소연 두 자인수로 비를 푸는 거니까 M은 1, N은 3. 그래서 M 플러스 N은 4.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There is no mathematical formula. You have to be faithful to reality to see the future.